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1일 월요일 저녁 8시 51분입니다. 금요일 날에도 미국은 연속적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아시아는 비리비리했죠. 아침에 나왔던 뉴스를 잠깐 보시면 미국이 금요일 밤에 상승한 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긴축 관련된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뭐 상승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죠? 이거 정상적이에요. 이럴 수 있는 거죠. 그죠? 미국은 긴축한다고 하면 오를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긴축의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긴축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미국 경제가 긴축에 대한 부작용을 탄탄히 받아줄 만큼 튼튼해졌으니까 긴축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긴축은 원래 전통적으로는 주식시장의 호재라고요. 이번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호재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통화정책 불확실성 완화됐다 이러면서 금요일날 상승하는 거는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요. 그럴 수도 있다고요. 아무튼 근데 그죠? 뭐 긴축 관련해서 미국 주식시장이 올랐기 때문인지 일단 뭐 아시아는 일단 뭐 시무룩한 모습을 일단 보이긴 했습니다. 아시아 같은 경우는 시무룩할 수밖에 없죠. 예, 뭐 시무룩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것도 미국은 긴축 때문에 오르는 게 자연스럽다는 표현을 드렸지만 아시아는 어떤 금융시장의 논리에서 봤을 때 하락 그 미국의 긴축이 호재라고만 바라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미국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긴축이라는 거는 미국이 긴축한다는 건 미국이 돈을 다 빨아들인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아무래도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아 주식시장에서는요. 그렇게 되면 뭐죠? 아시아에는 결과적으로 긴축이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수급적인 측면에서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측면들이 좀 부각이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가 좀 비리비리했죠. 뭐 한마디 더 붙이자면 오늘 이제 여기다가 오늘 장중에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아시아장 약세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그래요. 지금 지난주부터 해갖고 MLF 금리, 오늘 LPR 금리 이렇게 해서 둘 다 동결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중국은 인민은행은 금리 인하하고 싶은데 금리 인하를 못하고 있어요. 왜? 지난주에 FOMC 회의 결과 뚜껑을 열어봤는데 미국이 너무 긴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차마 인하는 못하고 동결하고 있는 거죠. 제 생각엔 그래요. 중국이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뭐 헝다가 어쩌고 저쩌고 또 그리고 뭐 그 전쟁 우려 때문에 기름값 오르고 있죠. 또 뭐 하여튼 다양한 이슈들 때문에 중국 경제가 예전처럼 고성장은 좀 어려워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래저래 부양책을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기준금리 LPR이라든가 아니면 MLF 금리를 인하하고 싶은데 지금 그죠? 근데 인하는 못하고 있는 상황. 미국의 긴축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인하는 못하는 상황.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죠? 신흥국이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미국이 긴축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가 돈을 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제 금리 인상하고 더욱더 빨리 긴축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뭐 동결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 반응이 이렇게 되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좀 되긴 됩니다. 아, 안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 중국도 대차게 금리 인상하고 미국의 속도에 발맞춰 줬으면 그래도 좀 돈을 덜 빨릴 수도 있었을 텐데 중국이 금리 인상을 못하고 오히려 동결하면서 그냥 버티는 듯한 기분만 보이고 있으니 아무래도 안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실제로 이런 반응이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중국 위안화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위안화가 뭐 언젠가부터 추세 전환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대략적으로 요때부터 해서 그죠 몇 주간 하방 경직성 만들어낸 상태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 직전에 이렇게 올랐으니까 신뢰도도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무튼 그래서 뭐 이래저래 위안화 약세 추세로 지금 전환이 된 게 뭐 이런저런 영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하고 있고 중국은 인상 못하고 버버버버 하고 있으니까 요렇게 위안화 약세 뭐 혹은 뭐 우리나라 통화도 그렇고 원화도 그렇고 그죠 약세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추세적인 약세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세적인 약세. 하여튼 뭐 요런 모습들 요게 이제 오늘 아시아장에서 뭐 있었던 일들인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수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면 일본은 휴장이었으니까 볼 거 없고 오늘 이제 뭐 홍콩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국하고 비스무리하죠. 한국하고 비스무리하게 3거래일 동안 어딘가를 넘지 못하면서 일단은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런 모습들 나왔으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삼거래일 동안 어딘가를 넘지 못하고 어딘가를 붕괴시켰으니까, 어딘가 지지력을 붕괴시켜 놓고 그죠? 위쪽으로 올라가는 에너지가 많이 훼손이 됐으니까 내일쯤은 특별한 일 없으면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겠구나 라는 생각 정도는 아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 하락하게 된다면은 또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겠죠. 왜냐?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말 그대로 홍콩 가 있죠. 진짜 지수가 지금 변동성이 장난 아니죠. 뭐 하루에 뭐 10몇 프로씩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지수가 그냥 하루 9%, 막 7% 상승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또다시 길쭉길쭉한 거 나올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이런 점들 일단은 반등을 확실히 멈추고 아래쪽으로 갈 준비는 해놨다. 버튼만 누르면 내일 아래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뭐 미국, 유럽이 버튼을 눌러줄지 안 눌러줄지 살펴보면 되겠죠. 뭐 그 외에 뭐 상해 종합 이런 것도 뭐 대충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오늘 저항 누적시키는 이런 모습들. 물론 뭐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뭐 강보합 정도 마감하긴 했지만 어쨌든 얘도 일단 3일간 어딘가를 일단 잘 못 넘어가고 있긴 합니다. 물론 홍콩보다 얘가 그래도 조금 낫죠, 모습이요. 홍콩은 뭐 거의 이 정도 내려와 있었는데 얘는 여기서 마감했으니까, 그래도 도지형봉 마감했으니까 솔직히 추가 상승 가능성 열려는 있는데 어쨌든 얘도 어딘가 일단 못 넘어가고 있는 게 일단 별로 좋아 보이진 않죠. 지금 이제 하락 추세니까 아래쪽에 가중치를 좀 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 겁니다.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 한국 증시도 오늘 뭐 요 영향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전 사실 오늘 기대도 안 했거든요. 야, 미국이 밤새 일어났는데 그렇게 올라 있으면 오늘 한국도 그래도 좀 오르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긴 했는데, 오늘 한국도 방금 보셨던 중국처럼 어딘가에서 지금 또 저항을 누적시키는 모습이 나왔죠. 그 어딘가가 어디냐? 한 대충 363에서 선물 363을 코스피 선물이 3거래일째 지금 못 넘어가고 있으니까 얘도 저항이 누적됐죠. 그리고 어딘가를 붕괴시켜 놨죠. 얘도 이제 내일 버튼만 누르면 이제 날아가는 건데 아래쪽으로.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날인데 어떻게 될지는 뭐 모르겠으니까 일단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이렇게 장 마감할 때쯤 와가지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갈 준비를 해놨구나. 그럼 뭐 종가 부근에 숏 포지션 잡으시든가 아니면 내일 아침에 확인하고 뭐 진입하시든가 이런 식으로 숏 포지션 하실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솔직히 이렇게 쉽게 반등이 끝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긴 해요. 네. 그래도 반등이 좀 이어지지 않겠어? 올해 초부터 해서 지금 3월 거의 말이죠. 이제 3월 말까지 신나게 빠지는데 야, 이렇게 반등이 없나? 조금 좀 반등해야 되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긴 하는데요. 아무튼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저의 의견일 뿐이죠. 저의 의견이고, 일단은 주식시장의 차트나 이런 수급들은 당장 내일부터 또다시 하락이 시작될 것처럼 일단 그림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린 거기에 맞춰서 뭐 여러분들도 혹시나 야, 그래도 반등이 좀 더 올라올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식시장은 아래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뭐 일단 여기에 맞춰서 발을 맞춰주는 게 좋겠죠. 여기에 맞춰 대응해 주는 게 좋긴 하겠죠. 그리고 뭐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코스피 기술적인 이야기를 뭐 조금만 더 하자면 보셔야 될 부분이, 자꾸자꾸 고점이 낮아지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가 어떤 의미 있는 고점들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고점이 계속 낮아질 것인지 여부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뭐 박스권이고 뭐고 하려면은 이 고점이 직전 고점 자리까지는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일단 자꾸자꾸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반등할 때마다. 이런 점들이 일단 굉장히 코스피에는 좀 건강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다라는 거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고점이 낮아진다면은 다음번에 또다시 하락 사이클에 걸렸을 때 저점이 굉장히 많이 크게 낮아질 수도 있겠죠. 쿵쿵쿵 하면서 저점이 낮아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겠죠. 이런 점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한국 증시는 굉장히 느리게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물론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쑥쑥 폭락을 하고 이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보시면 한국 증시는 지금 하락의 기울기가 그렇게 가파르지가 않아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 속도죠. 별로 그렇게 하락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한국 증시. 이런 점들이 사실 증시 반등을 바라보시는 분들, 혹시나 주식 들고 계신 분들께는 정말 이게 최악인 모습인 거죠. 하락 에너지가 빨리 소진이 돼야 되는데 소진되지 않고 너무나 느긋하게 연비 모드로 잘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악셀도 안 밟고 그냥 천천히 그냥, 그죠?
계속 계속 에코 모드로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느리게 빠지고 있다는 게. 근데 아무튼 이번에 만약 고점 이번에 고점 이렇게 낮아져서 여기서 반등이 끝나버리게 된다면은 이번에 좀 많이 빠질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하락의 기울기가 또 조금 좀 가팔라질 수도 있겠죠. 요런 점들. 솔직히 근데 뭐 내일 빠질지 안 빠질지 뭐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게 별로 그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밤 미국이나 잘 보자고요. 미국 잘 봐서 뭐 미국이 올라가면 한국도 이제 하락하지 않겠죠. 뭐 내일 좀 더 버틸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오늘 밤 미국이 뭐 급락하거나 폭락하면 또 다시 와장창창 할 수도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한국 주식시장은 일단 3거래일 동안 저항 만들어놔서 아래로 갈 준비는 끝내놨지만 코스피는, 근데 이제 미국의 허가를 기다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 보시는 분들이 참 애매한 거예요. 이게 기술적으로 저렇게 다 해놨더라도 미국이 우리 허락 안 해줘 이래버리면 그냥 그죠?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점들 그냥 가볍게 쳐다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대응하세요. 아, 저항 누적됐네. 저항 누적됐으면 뭐 해야 돼요? 숏포지션 진입해야 되겠죠. 특별한 거 할 거 없고요.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도 한 오늘 말고 내일까지, 한 화요일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근데 이제 보시면은 오늘 음봉이 어땠어요? 어제 나온 양봉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죠. 그래서 3월 18일 금요일 날 만들어놨던 양봉의 시가를 붕괴시켰죠. 그러니까 이 생각보다 좀, 만약에 미국이 오늘 밤에 하락한다면은 좀 시세가 급진적으로 바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렇게 빠질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고 적당히 버틸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뭐 내일까지 고점을 좀 확인하고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좀 급진적으로 좀 급하게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하락의 에너지가 일단 좀 세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2거래일 동안에 어떤 저항 누적으로만으로도 뭐 충분히 미국만 하락해 준다면 연속적으로 좀 많이 빠질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살짝 바꿀게요. 아침에 했던 것과 뭐 비슷한 얘기인데, 뭐 일자 정도, 하루 이틀 뭐 요 정도 약간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그죠? 움직이지도 않았죠 오늘.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워낙 커져 있는 상황이라 선물이 3.2포인트 빠지고 0.9%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변동성 지수는 움직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정말 참 시장 변동성이 크긴 큽니다. 뭐 어쨌든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 변동성 지수는 차분하게 하방 경직성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갈 거면 내일쯤 살아나 줘야 되겠죠. 만약 변동성이 살아날 거면 내일 변동성이 살아나 줘야 될 겁니다. 같은 얘기예요. 하락할 거면 내일 하락해 주는 게 이제 가장 깔끔하긴 할 거다라는 거. 근데 뭐 하락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미국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사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뭐 한국장이 어쩌고저쩌고 드릴 이야기가 요즘 계속 없습니다. 예, 뭐 그런 상황이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1207원, 뭐 8원, 9원 대략 요 부근 1210원 약간 그 언저리 부근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 1208원, 9원 정도 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단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은 일단 제한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하방 경직성 2거래일째 확보되고 있는데, 솔직히 좀 글쎄요, 뭐 어떻게 될지 일단 지켜보자고요. 하여튼 일단은 조정은 진행 중이었는데 일단 그 조정이 멈췄죠.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아무튼 원화의 약세 추세는 뭐 딱히 달라진 거 없다. 잘 가고 있다. 원화 약세만 봐도 코스피는 깝깝하다 라는 거. 그리고 오늘 참 그 뉴스기사는 참 안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무역수지 적자 나왔죠. 그죠? 원화 약세의 재료는 충분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수출입 어디가 있더라? 네, 여기 써 있습니다. 무역 수지는 마이너스 20억 달러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적자폭이 확대되었다고 하니까 원화 약세 이유 분명한 거예요. 미국의 긴축, 뭐 그 원자재 가격 상승, 뭐 그런 거와 더해서 어쨌든 이래저래 해서 그 무역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무역 적자 이러면 당연히 원화 약세죠. 그죠?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더 이상 드릴 이야기는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장 적당 이 정도로 마감을 하고요. 아침에 그 미국장 이야기 다 드렸습니다. 저항 어디에 있는지 보자 말씀드렸죠. 저항 어디에 있는지 다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패스. 나스닥도 저항 어디 있다 말씀드렸으니까 패스. 오늘 밤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4거래일째 반등하고 있는데 반등 멈추는지 안 멈추는지 일단 보자.
멈추면은 멈춘 거 확인하고 오늘 밤 말고 내일 밤부터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너무 막 피가 끓으면 안 되거든요. 너무 막 의욕이 넘치셔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나는 반등의 최고점에서 숏 포지션을 진입할 거야, 이런 생각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위쪽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위쪽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는 거 확인하고 움직여도 전혀 늦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그리고 미국은 또 어떤 증시입니까? 이게 세계 글로벌 넘버원 증시 아니에요. 글로벌 넘버원 증시의 숏 포지션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에서야 하락 추세로 전환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국은 이미 힘이 빠져서 하락 추세로 진행된 지 오래돼서 완연한 하락 추세지만, 나스닥이니 S&P니 미국은 하락 추세로 진행된 지 이제 얼마 안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지난 엄청난 기세적인 상승의 기운이 아직도 좀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미국장 숏 포지션들은 조심조심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딱히 뭐 더 이상 드릴 이야기는 없고. 그래서 뭐 오늘 밤에 뭐 변동성 지수 같은 거 보실 분들, 오늘 밤에 변동성 지수 하락 멈추는지, 그죠? 결과적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미국 주식 시장이 반등이 멈추는지 안 멈추는지 잘 봐야 된다, 요런 이야기. 빅스 지수로 보면 오늘 얘가 양봉 달고 올라오는지, 얘가 추가적인 하락을 멈추는지, 요런 것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죠? 빅스 지수가 오늘 쭉쭉 하락하던 빅스가 오늘 밤 하락을 멈추고 방향을 되돌릴 수 있을지, 계속 상승하던 나스닥이 오늘 밤에 어디선가 반등을 멈추고 방향성을 뭐 살짝 아래쪽으로 꺾을지 혹은 저항을 누적시키는지, 이런 부분들. 오늘 밤은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아마 미국 주식시장은요.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요. 참 독일 지수 같은 경우도 이게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독일하고 홍콩 같은 경우가 가장 강하게 빠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만약 이렇게 마감을 하면 이거는 위쪽에 저항을 소화하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마감된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다 아리까리 뭐 그런 모습이에요. 전 세계가 뭐 아시아장 같은 경우는 이래저래 저항이 누적되면서 비리비리하고 있고, 뭐 독일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막 더 상승하려고 그러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주식시장이 1월 달부터 해서 3월 달까지 신나게 어떤 추세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놓고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어쨌든 전 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좀 천천히 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지금 일종의 비추세 구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각계 대응, 예를 들어서 뭐 전 세계 증시를 전부 다 숏을 쳐요. 그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시아 증시는 약하니까 숏을 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건 어떤 단기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빠질라 그러잖아요. 더 오르려 그러잖아요. 얘네 같은 경우는. 얘네는 숏 포지션 일단 잠시 좀 넣어놓고, 잠시 좀 시간을 좀 줘야 되겠죠. 얘는 다시 방향 전환하고 빠지려면 시간 걸릴 수 있다고요. 이런 애들은 숨죽이고 관망. 뭐 아시아 증시 이런 거는 이미 방향성이 나올랑말랑 하니까 그런 건 좀 미리 움직일 수 있고, 롱숏 전략이죠. 네. 강한 놈은 매수해주고 약한 놈은 매도해주고, 이런 거. 지금 강한 놈이 누군가 미국, 유럽, 약한 놈이 누군가 아시아 쪽, 이런 식으로 각각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관적으로 막 대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유럽도 좀 더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오늘 밤에 참 파워르장 연설이 있습니다. 이거가 좀 시장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글쎄요, 파워르장의 연설이 또 아마 근데 뭐 인플레가 심각하다고 하겠죠. 그러면서 긴축할 거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어쨌든 뭐라고 하나 한번 들어보자고요. 이게 시장을 오늘 밤에 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오늘 밤에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핑계로 작용을 하겠죠. 파워르장 연설. 뭐라고 하시는지 한 번씩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말씀드렸죠. 이거 109달러 정도의 지금 어떤 저항이 있다. 얘가 더 올라갈 거면 일단 109달러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109달러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좀 버벅버벅하긴 할 거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109달러 어떤 저항 소화하는지 이런 여부들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다른 이슈 이런 것도 없어서 그냥 이 정도로 가볍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